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의 2조 달러 지출 삭감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성적 부정행위 혐의로 트럼프 후보 한 명이 침몰하고? 케네디가 위기에 처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동참했는데요. 과연 이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지출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정부는 총 6조 7,5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인구 한 사람당 약 2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무적 지출 항목이 전체 지출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이 중 사회보장에 1조 4,500억 달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1조 4,900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약 9,5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결국 의무적 지출과 이자, 지급만으로도 대부분의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셈입니다. 의무적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매년 의회에서 승인되는 재량적 지출이 남습니다. 재량적 지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방비 약 8,490억 달러, 비국방 분야 약 9,480억 달러로 교육, 환경, 교통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량적 지출은 전체 예산의 14% 정도로 삭감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 삭감 논의가 재량적 지출에 집중되곤 하지만 실제로 이 영역에서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는 연방 직원 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방 직원 비용 연방 정부는 약 230만 명의 민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이 약 3,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줄인다 해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일부는 삭감 가능성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부채와 적자 문제 미국 정부는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1조 8,300억 달러의 적자를 냈으며 이는 GDP의 6.4%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출 삭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세수 증가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12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의무 지출은 2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이자 지급도 2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가 제안한 2조 달러 삭감은 단순한 수치상의 목표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동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 지출 삭감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재정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 후보들이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적 부정행위 혐의가 어떻게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상원 인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그의 전 인턴이자 가족의 베이비시터였던 엘리자 쿠니가 성적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니의 주장에 따르면 케네디는 그녀가 20대 초반이던 시절 가족 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식료품 저장실에서 그녀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으며 심지어 그녀의 침실에서 로션으로 등을 문지르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쿠니는 이 사건 이후에도 4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일했고 이후에도 3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그 당시 사건이 자신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는 쿠니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쿠니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사과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해당 기사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원 인준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모두 이 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케네디의 과거 발언과 정책 입장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 피트 헤그세스 또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헤그세스는 과거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에게 침묵을 유지하도록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그의 인준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후보의 혐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서 상원의 인준 절차와 미국 정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후보의 성적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책적 견해와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케네디의 경우 백신 정책 낙태 농업 정책에 대한 그의 입장이 보수층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도 성적 부정행위 혐의로 상원 청문회에서 집중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원이 얼마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지,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피터 헤그세스의 성적 부정행위 혐의가 미국 정치와 상원 인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